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대방출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일어나, 가방 매, 양말 신어, 신발 신어.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가 이제 지시 명령이 빨리가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나? 내 질문이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좋아한 질문이었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었나?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어느 순간 아이와 대화가 단절되고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내 아이를 바꾸는 위대한 질문 하브루타로 찾아뵙게 된 민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아이를 바꾸는 위대한 질문 하브루타입니다. 네. 하브루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을 육아하다 보면 전쟁 육아, 네. 독방 육아라는 단어를 예, 피할 수가 예,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일하는 엄마로 아이들을 둘 케어하고 일하고 24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지나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되게 하고 싶었던 아이한테 뭐 책 읽어주기나 일상에서 상호작용이나 하물며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거나 이런 일상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소홀해지다 보니 네.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그리고 이 육아가 진짜 모두가 이렇게 힘드나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저에게. 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하브루타가 저에게 답을 준 것 같아요. 그럼 하브루타를 하면 조금 더 육아가 편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하브루타가 무슨 비법 같이 들리거든요. 하브루타를 하면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나도 뭐 즐거운 육아, 뭐 행복한 육아,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키울 수 있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액면으로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느 날 마법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과 노력 안에는 이제 끊임없이 아이에게 경청해주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엄마들이 처음 엄마들이 많이 이제 부딪히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래 지금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에서 되게 작은 아이의 이야기나 질문을 좀 소홀히 하죠. 그렇죠. 간과하죠. 놓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질문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하브루타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브루타가 뭔지에 대한 적합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하브루타 하면 뭐 질문 내지는 대화법, 심지어는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하브루타 하면 이제 유대인의 생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 문화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네. 태어나기 전부터 질문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그들의 이제 생활 문화를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라 해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 가정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는데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 논쟁하는 그 문화를 이제 우리가 한국인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그것이 이제 하브루타라고 와서 우리가 한번 교육법에 적용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브루타를 일단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거기다가 논쟁하는 것까지 그렇죠.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부모가 논쟁, 대화는커녕 지금 정말 그렇죠. 일상적인 간단한 얘기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과 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하브루타를 소개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정말 하브루타 너무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디서 막힌다고 하세요? 그렇죠. 시도는 해보세요. 음. 네, 제가 이제 질문을 건네보세요. 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원하는 피드백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렇죠. 예.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그리고 대답을 피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그 질문을 던지신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멈춰야 힘들구나. 되겠다. 그냥 내가 지시와 명령을 하는 게 빠르겠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일단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지시 명령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대방출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일어나. 가방 매. 양말 신어. 신발 신어. 지금 40분이야. 지금 나가야 돼. 자, 신발 신고 나가. 빨리 뛰어야 돼. 저기 버스 왔어. 빨리 타. 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가 이제 지시 명령이 빨리가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했던 엄마였고요. 예, 저도 지금도 예, 지시 명령어를 안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하브루타를 할 때 그 하브루타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나? 내 질문이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좋아한 질문이었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었나?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건 아이가 대답을 안 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하브루타는 치킨이다. 치킨이요? 네, 그래서 뭐냐면요, 예. 그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길게 연장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건, 네, 이 질문을 할까, 이 질문을 할까가 아니라, 식탁에 어떤 맛있는 디저트를 올려줄까였거든요. 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땐, 그렇죠. 일로 와서 이야기해보자. 너 여기 앉아봐가 아니라, 맛있는 거 먹자라고 했었을 때 누구든 식탁에 다 모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네네. 오늘 일찍 와, 할 얘기 있어. 너무 무서워. 제일 후덜덜 하신다는 네. 남편들이 제일 떨려한다는 맞아요. 말, 할 얘기 있어. 앉아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원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도 윗세대에서 그런 정서를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열려있는 가정 안에서 열려있는 대화로 우리가 많이 잘하신 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예상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는 일단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이야기가 할 때만 앉아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대화를 한다는 건 이제 아이들도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강조한 건 하루에 우리가 특별한 목적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건 바로 아침, 점심, 저녁. 식탁. 그렇죠. 식탁에서. 식탁은 꼭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아도 모이는 장소거든요. 네. 그만큼 자연스럽고 음식 앞에서는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혹시 편집장님 그 논쟁 하브루타에서 요즘 핫한 논쟁 핫한 논쟁이요? 핫한 논쟁. 논쟁. 깻잎 논쟁 깻잎.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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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논쟁, 뭐 지퍼 논쟁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음료수를 들고 있는데 이 지퍼를 우리 애인이 그 친구의 지퍼를 올려줘. 네, 막 이런 이런 못 들었어요, 저. 아, 네. 그 지퍼 깻잎만 들어봤어요. 예, 점퍼 논쟁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예, 겨울 점퍼를 입었는데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예, 예. 네, 내 애인이 나의 친구 지퍼를 대신 올려준다.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뭐 벌써 레이저 나오세요. 이제 깻잎을 잡아주고 하는 행동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걸로요?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행동을 같이 했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어떤 장소를 가거나 같이 어떤 음식을 먹거나 혹은 같이 어떤 만들기를 하거나 같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예. 이렇게 함께하는 행동이요. 네. 그러니까 질문과 대화가 힘들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예. 내 아이와 함께하는 행동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시도가 밥상, 식탁이고요. 그렇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서. 작가님도 그러셨어요? 작가님도 하브루타에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 식탁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하셨어요? 가장 많이 적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연년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3살, 4살, 4살, 5살 이때쯤 되면 정말 그 전쟁 육아라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오거든요. 막 집에만 들어가도 이제 한숨부터 나오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그 해답을 찾은 게 저희 남편과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예. 네, 왜냐하면 집에서는 계속 안 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예, 만지면 안 되고 올라가면 안 되고 잡으면 안 되고 뭐 쓰러뜨리면 안 되고 거기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해답이 밖에 나가자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캠핑을 다녔어요. 네, 그러다 그럼 보니까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휴일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캠핑 나가면 좀 낫더라고요. 아, 그래서 캠핑이 나가시는구나.
네네. 많은 그래서 분들이. 사실은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은 어머님들한테 캠핑 하시겠어요? 호캉스 하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호캉스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세요? 네. 네, 왜냐면 캠핑 나가서 너무 힘들어요. 짐도 많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그 함께 짐을 꾸리고 텐트를 치고 예, 밥을 해 먹는 그 관계를 같이 경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겠네요. 거기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아이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집안 행사나 네, 소소한 산책부터 놀이터 나가는 것까지 예. 이런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양보다 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즐기신다면 그 다음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먼저 걸어올 겁니다. 질문을요? 그럼요. 네. 어. 왜냐하면은 바깥에 나가는 상황이나 어떤 같이 뭐 놀이터에서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캠핑 나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일상에서 차 안에서도요. 예, 아이들이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 네, 잊지 말아야 될 건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예, 늦지 않다는 거. 그러면 사소한 질문을 아이가 어렵게 던졌을 때 네. 이게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부모가 리액션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어린아이일수록 쓸데없는 걸 물어볼 확률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 어른의 이게 입장에서는 의미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네. 어른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판단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입으로 내뱉는 순간 대화가 내뱉는 단절이 순간 나고. 네, 대화가 단절되는 첫 번째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네. 일단 나의 질문이 거절당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 내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는 아, 이게 쓸데없는 질문이구나.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학습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네. 주고 싶지 않잖아요. 모든 그렇죠, 부모님은. 그렇죠. 그랬을 때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어봤었을 때, 아, 그런 게 궁금했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예. 대질문이에요. 되질문이요? 대질문. 네. 어.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가 질문하면 대부분 부모들은 이게 척척박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답해줘야 된다는 네, 부담감이 답을 있죠. 줘야 된다는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면 난 답을 다 해야 돼. 라는 책임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이 왜 궁금했어? 라고 대질문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이가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또 질문을 또 해야 되나요, 부모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이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어디서 봤어? 그게 왜 궁금했어?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났을까?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디서 본 이야기나 혹은 그림책에서 나왔다라거나 혹은 갑자기 지금 지나가는데 저 간판이 보였다거나라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혹시 아이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대답 안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대부분 또 처음 엄마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애는 정말 대답을 안 하는 대답을 안 하는구나. 다른 애들처럼 말을 잘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 큰일이구나. 네, 그렇게 이 엄마의 생각하시죠. 앞서 시나리오가 또 막 커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아, 지금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따가 생각날 때 얘기해도 돼 라고 하고 그 대화를 마치면 돼요. 대화를 할 때 답을 꼭 얻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그 피드백을 받는 말이 뭐냐면 대부분 질문을 하면 아이가 대답을 해서 그 대답에 내가 또 대답을 해야 되고 이 대화가 핑퐁 대화를 이제 네네, 상상하시잖아요. 그런데 핑퐁 대화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 풍성하게 토론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다 들었어. 생각나면 얘기해라는 건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엄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질문해. 아우 됐어. 자 이제 뭐 일로 와.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거절당하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혹시 그게 부담으로 아이한테 작용하지는 않나요? 왜냐면 그 네. 아이가 생각나면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얘기해야 엄마한테 되겠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마한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편안하게 선택권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예, 생각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너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해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이한테 그 부정적인 느낌보단 예, 긍정적인 느낌으로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리액션하는 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더 네.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반대로 아이가 먼저 질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부모가 먼저 질문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아이가 질문을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있죠. 네. 말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 하고 싶죠. 그럴 때 제가 드리는 팁은요. 엄마 이야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오거나 네,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한테 이제 폭풍 질문이 쏟아지죠.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먹었어? 뭐 네. 누구랑 놀았어? 네.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렇죠. 우리 이게 희한하죠, 편집장님. 다 똑같은 것 리스트가 같아요. 전국이 네. 다 똑같아요. 대부분 어떤 질문인 것 같으세요? 지금 한 질문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있는 그렇죠. 확인 질문이에요. 아, 네, 확인 질문. 확인을 한다. 그렇죠. 뭘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뭘 먹었는지, 반찬은 뭘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 확인 질문에 대한 느낌은요.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확인을 하는구나. 네. 그런데 희한하죠. 엄마는 이걸 매일 물어본다는 겁니다. 매일 엄마는 나한테 또 물어보네. 그러니까 엄마, 매일 왜 물어보네요. 엄마는 나한테 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그 확인 질문이 대화를 위한 즐거운 질문이 아니라 예. 엄마 나한테 또 물어보네 말하기 싫어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아이에게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궁금하죠. 네.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그것처럼 아이도 엄마의 일상이 궁금해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저는 그랬어요. 예. 저희 아이가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잘 안 했었을 때 엄마는 오늘 하고 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엄마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면 아이가 일단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엄마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하고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생각하죠. 엄마는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엄마 나는 오늘 하고 자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도 나의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그럼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바로 아이 인격을 이제 존중하는 그 의미에서 한 단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몰라도 돼. 엄마 아빠 무슨 말해요? 엄마 어른끼리 하는 이야기야.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약간 우리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네네. 안 되고 이런 이제 주입식 세대의 맞아요. 교육 흐름을 좀 그런 정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말하는 이제 하브루타에서 가장 큰 건 70대 노인과 어린이도 누구라도 뭐 지위와 명예 뭐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와도 짝이 돼서 질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어른은 어른끼리 아이는 아이끼리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엄마랑 대화할 수 있고 할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엄마 아빠 대화하는데 궁금해? 너도 같이 얘기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책의 부제가 내 아이를 바꾸는 위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거기 앞에 질문 앞에 위대한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네네.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한테 한정된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되도록이면 좋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그렇죠. 니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문은 모두 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어떤 질문이 나쁜 질문이라고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 질문이 하루 쌓이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더 좋은 질문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위대한 뭐 좋은 질문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도 처음부터 이게 좋은 질문이야 하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물어보는 게 아이가 더 생각하기가 좋을까? 아이가 좋은 대답이 나올까를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고 싶으신 처음 엄마, 처음 아빠라면 질문하기를 일단 겁내지 말고 무엇이든 물어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내 질문에 이 질문에는 아이가 되게 대답을 잘하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한테 더 좋은 질문으로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좀 터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문일 수도 있고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따 밤에 우리 아이한테 실천을 한번 해보겠다. 네네. 그랬을 때 좀 추천하는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요. 질문과 그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려요. 엉뚱한 질문이요? 엉뚱한 질문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좀 정답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림책을 하나 읽어도 이 그림책에 우리가 확인하는 질문은 뭔가요? 마지막에는 교훈이 뭐야? 이 그림책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야? 이걸 우리는 꼭 아이한테 전달해서 아이가 알아야 오늘 이 책을 다 읽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잠자리에서 그림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더 좋은 질문을 했고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아이하고 좋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요? 그렇다면 엉뚱한 질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엉뚱한 질문은요. 정답이 없죠.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혼날 일도 없고 확인받을 일도 없고. 확인받을 일도 없고 무엇이든 말해도 되니까 어떤 것도 상상해서 말해도 되고요. 네, 오늘 민혜영 작가님의 말씀이 학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